도면 학습 내용은 도면 출력에 대한 것이고요. 학습 목표로는 플로터를 추가하기, 도면 출력하기, 도면 작성 순서 명령을 익히는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로터 추가하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인쇄기를 사용해서 도면을 출력할지를 선택하거나 플로터를 추가하는 기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롯은 한국말로는 출력이라는 뜻이죠. 플로터 추가하기에 대해 설명드리면 도면을 출력하는 명령어, 도면 영역, 축척, 선 두께 등을 지정해서 출력하거나 별점, PLT 파일 형식으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플로팅 파일이란 뜻이죠. 별점 플로트는 완성된 도면을 출력하는 기능이고요. 프린터로 인쇄를 하거나 PDF나 아니면 JPG 파일 등의 결과물로도 출력해서 파일 저장이 가능하겠습니다. 우리가 PDF 파일을 변환을 해서 봐야 될 필요는 어떤 경우가 해당될까요? 도면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오토캐드가 모든 컴퓨터에 다 깔리는 것은 아닐 수 있죠. 그래서 PDF 파일이나 JPG 파일을 이렇게 변환을 해서 도면을 상대 회사나 상대방에게 이렇게 건네면 그 상대 회사의 컴퓨터에 오토캐드가 깔려 있지 않더라도 꼭 DWG 파일로 보내지 않고 PDF 파일은 이 아크로벳 PDF 파일 이 프로그램이 다 깔려 있기 때문에 도면을 전 세계 어디서나 쉽게 열어보실 수 있게 그렇게 변환을 할 때 이 플롯을 PDF 파일로 이렇게 출력하기를 하면 다른 상대방 측에서도 도면을 읽을 때 쉽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파워포인트나 아래 한글 파일에서도 이런 식으로 도면을 PDF 파일로 이렇게 전환하거나 JPG, PNG, TIF 파일, GIF 파일로 이렇게 전환시켜서 도면을 또 그림을 볼 수 있게 이렇게 하는 또는 글씨를 볼 수 있게 이렇게 변환하는 경험이 있으시죠? 그와 유사한 형식과 내용으로 도면을 보실 수 있게 이렇게 출력하는 기능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로터 추가하기는 다음의 명령 중 선택하여 플로터 추가하기 명령을 실행하시면 되겠는데 플로터 매니저를 클릭하시고 엔터 치시거나 키인하시고 엔터 치시거나 하면 이런 식으로 플로터를 어느 걸 출력할지 이렇게 나오게 되죠. 파일의 플로터 관리자 응용 프로그램 메뉴에 인쇄 플로터 관리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다음의 명령 중 선택하여 플로터 추가하기 명령을 실행시키면 이 명령어를 실행시킬 수 있는 준비 상태가 되시겠습니다. 도면 출력하기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출력하기는 도면을 출력할 때 플롯 대화 상자 메뉴들의 기능을 알고 있어야 어떠한 도면이라도 원하는 형태로 출력이 가능하겠죠. 플롯을 이렇게 치게 되면 이렇게 다양한 미리 보기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플롯이라고 치시고 엔터 치시면 원하는 형태로 여기서 이제 조정이 가능한 거죠. 예. 이렇게 해서 도면 출력을 실시하면 도면을 잘 인쇄를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페이지 설정 메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페이지도 넓게 설정할지 좁게 설정할지 다양한 선택 기능이 있겠죠. 그런 옵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설정 메뉴에는 플롯 대화 상자의 왼쪽 상단에 위치해 있고요. 출력 설정 값을 새로 작성하거나 이전에 출력 설정 값이 저장되어 있던 도면에서 설정 값을 불러와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추가 아이콘을 클릭하여 현재 플롯 설정을 새로운 이름으로 저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페이지 메뉴 없음으로 하더라도 플롯은 가능하고요. 자주 사용하는 설정을 추가해 두면 추가적인 설정 없이도 편리하게
플롯을 사용하는 것이 인쇄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페이지 설정 메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전 플롯을 통해 마지막으로 플롯한 설정을 불러와서 작업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예, 페이지 설정에서 없음, 이전 플롯 추가 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가져오기 등을 하셔서. 예. 프린터 플로터 메뉴에 대해 알아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터 플로터를 이제 잘 이게 다루면 이제 이게 오토캐드 같은 경우 도면이 A0 사이즈나 이런 전지 사이즈로도 도면을 출력해야 될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지 사이즈의 큰 크기, 포스터만한 그런 크기는 프린터라고 얘기하기보다는 XY 플로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플로터에 대한 메뉴도 우리가 좀 자세히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프린터 플로터 메뉴는 윈도우 OS상의 제어판 장치 관리자, 프린터에서 설정된 프린터를 선택하실 수 있죠. 그 외에 오토캐드를 설치하면 생성되는 DWG 또는 DWG2P, 이거 DWG 드로잉 파일을 PDF 파일, 아크로벳 PDF 파일로 바꾸는 거고요. Publish to Web JPG, PC3 메뉴에서 PDF, JPG, PNG 파일 형식으로 내보내기, 익스포트를 할 수가 있죠. 원하는 인쇄 프린터 종류를 바꿀 수 있죠. 여기 선택해서 그래서 또는 PDF 파일로 이렇게 선택하신 PDF 파일로도 인쇄가 가능하겠습니다. 현재 설정된 용지 크기 및 용지 설정 미리 보기가 나타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리 보기가 이렇게 나타나죠. 이게 좁게로 돼 있네요. 지금 넓게로 안 돼 있고 종이 크기도요. 예. EPS 파일 형식으로 직접 플롯해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EPS 파일은 JPG나 PNG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이미지 소스고요. 최초 설치 시에 자동으로 설치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를 설치해 두면 편리하게 EPS 파일 형식으로 플롯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플롯 탭에서 플로터 관리자를 실행시키시고 명령어는 플로터 매니저를 키인해서도 실행이 가능하시겠습니다. 플로터 매니저라고 이렇게 키인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이 파일 명령을 실행시킬 수 있는 준비 상태가 되신다는 얘기겠죠. 제어판의 오토데스크 플로터 관리자를 실행할 수도 있고요. 제어판에 보면 오토캐드 플로터 관리자를 실행시켜 엔터 치시고 실행시키시면 EPS 파일 플로터 관리자를 실행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하죠. 플로터 추가 마법사를 실행하면 다음과 같이 플로터 추가 창이 뜹니다. 그러면 내 컴퓨터를 선택을 하고요. 다음을 클릭해서 내 컴퓨터를 선택해주고 네트워크로 연결된 프린터를 설치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직접 플로터 설치 마법사를 설치를 해보실 수 있는 메뉴가 뜨고요. EPS를 플롯하기 위해 제조업체에서 아도브를 선택하고 모델에서 상위 버전인 포스트 스크립트 레벨 2를 선택하시게 되고요. PCP, PC2 가져오기 대화창이 활성화되면 다음을 클릭해서 계속해서 해당하는 옵션을 선택하는데 EPS의 경우 파일의 플롯을 선택해 주게 됩니다. 여기 PC2 가져오기를 선택하시고 해당하는 옵션을 선택하고 EPS의 경우 파일의 플롯을 선택해 주고 엔터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플로터 이름을 설정하는데 사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이름을 설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침 하면 설치가 완료가 되겠죠. 다음을 클릭해서 사용자 무슨 인쇄기 이렇게 이름을 사용자가
자기가 구별할 수 있는 이름을 리네임을 해주시고 다음을 클릭하시고 마침을 하면 선택의 설치가 완료되시겠습니다. 프린터 1번 설치하는 거와 유사한 형태이죠. 용지 크기나 복사 매수를 설정하는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지 크기가 매우 중요하죠. CAD에서는 A0 사이즈부터 A5 사이즈, 굉장히 작은 도면 크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용지가 있고, 이 복사 매수가 몇 부를 복사를 해야 될지 같은 것들을 설정하는 기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롯 명령을 실행한 후에 대화창이 활성화되면 용지 크기를 선택할 수 있는 명령 옵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선택한 장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준 용지 크기를 설정하며 복사 매수 옵션은 플롯할 사본수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파일의 플롯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이 옵션을 선택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 플롯 영역 명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롯 대화창 실행 시 또 다른 옵션이 플롯 영역 지정 명령이 있고요. 작업 중인 도면에서 플롯할 부분을 지정하는 메뉴로 플롯 대상을 선택하여 플롯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범위는 도면 객체를 포함하고 있는 현재 공간이 플롯되게 할 때 사용하는 화면 표기 기능이 되겠습니다. 윈도우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윈도우 버튼을 이용해 지정하여 플롯 영역을 지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한계의 경우는 도면에 설정된 리미트 영역 값으로 플롯 영역이 설정되게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화면 표시 기능은 현재 보이는 부분만 플롯 영역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능이 화면 표시 기능입니다. 그 화면에 나온 부분만 플롯하게 할 때 하라고 명령하고 싶을 때 화면 표시 기능을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플롯 간격 띄우기 명령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롯 간의 간격을 띄우셔서 이렇게 플롯 하시면 도면을 예쁘게 또 출력하실 수 있는데요. 옵션의 플롯 및 게시 탭에서 지정한 설정에 따라 인쇄 영역의 기준점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플롯의 중심을 선택할 경우 X, Y 간격 띄우기 값을 자동으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X, Y 값을 이렇게 넣으시면 좋겠고요. 옵션에서 창에서 플롯 간격 띄우기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플롯 축적 명령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지의 맞춤을 선택할 경우 선택한 용지에 맞게 자동으로 계산되게 되고요. 축적 옵션이 비활성화가 됩니다. 축적 옵션을 사용하면 정확한 축적으로 인쇄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양한 축적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도면 방향 명령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의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가로 방향일지 세로 방향일지를 결정해 주는 거겠죠. 명령창에 페이지 셋업 명령어를 입력하면 페이지 설정 관리자 대화창이 활성화되고요. 용지의 방향을 가로로 할지 세로 및 위, 아래를 뒤집어 대칭으로 플롯하는 설정도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 부위를 이렇게 빨갛게 표시를 해놨으니까요. 이 부분을 참조하셔서 이 메뉴가 뜨면 페이지 설정 관리자에서 이 메뉴가 뜨면 이 부분을 주의해서 원하는 옵션으로 선택해 주시면 도면 방향을 설정하시는 메뉴를 활용하셔서 플롯 기능에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PDF 파일로 내보내기가 중요한데요. 이 PDF 파일로 내보내야 전 세계 어디 오토캐드가 깔려있지 않은 그런 컴퓨터에서도 내가 그렸던 도면을 상대방이 그 치수를 이해시키는데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 도면 열기하여 플롯 명령어를 입력하고 플롯 대화창이 나타나면 플로터에서 PDF 파일을 선택해 주셔야 되는 거죠. 여기서 PDF 파일을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요. 스타일은 arcade.ctv를 선택하고요. 원하는 종이 크기를 선택하고 플롯 축적을 용지에 맞춤을 선택하면 종이의 도면이 맞게 출력이 되시겠습니다. 도면이 이때 세로로 되어 있으면 세로로 변경하시면 좋겠습니다. 가로로 되어 있으면 가로 그냥 놔두시면 되고요. 작업 중인 도면을 PDF 파일로 내보내기 하는 기능도 있는데요. 파일을 클릭하면 다른 이름으로 PDF 저장 대화창이 활성화가 되고요. 이때 파일 이름을 리네임 해주시면 PDF 파일 변환이 완성됩니다. 우리가 기존에 아래 한글이나 파워포인트 파일을 PDF 파일로 내보내기 하는 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내가 그렸던 도면을 작업 중에 도면을 예쁘게 그린 내용을 PDF 파일로 변환해서 다른 파일 이름으로 PDF 파일 이름으로 리네임이 가능하다. 이렇게 아시게 되면 편리하게 도면을 저장하시고 관리 보내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작업 중인 도면을 PDF 파일로 내보내기에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설정은 저장한 목록을 선택하고요. 현재 설정된 값으로 페이지 설정을 저장하고요. 프린터 플로터는 출력할 프린터 혹은 플로터를 선택하는 기능이고요. 등록 정보 버튼은 현재 플로터 구성, 포트 장치 및 매체 설정을 보거나 수정할 수 있는 플로터 구성 편집기를 표시하는 기능입니다. 여기서 용지 크기는 출력할 용지의 크기를 지정하는 기능입니다. 플롯 영역, 플롯 대상의 경우 범위는 도면 중 객체를 포함하고 있는 현재 공간 부분을 플롯하실 범위로 지정하시고요. 윈도우의 경우는 마우스로 출력 영역을 대각선으로 두 점을 선택하거나 좌표값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계는 도면 한계 영역으로 설정된 부분만 출력하는 기능이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표시의 경우는 화면에 표시된 부분만 출력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수행시킬 때 이용하는 명령 문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표시된 부분만 출력시키고 싶으실 때가 있으시죠. 그럴 때 이 화면 표시를 이용하시면 그 부분만 표시시킬 수 있도록 플롯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작업 중인 도면을 PDF 파일로 내보내기에 플롯 간격 띄우기에 X, Y 방향으로 플롯 원점을 지정하는 기능이 있고요. 플롯의 중심은 용지 중앙에 플롯을 배치하기 위한 X 및 Y 간격 띄우기 값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실 수 있고요. 계산이 가능하고요. 용지 맞춤은 플롯을 선택한 용지 크기에 맞게 축척하고 축척 인치 및 단위 상자의 설계자 축적 비율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플롯의 정확한 축적을 정의하실 수 있고요. 지정된 인치라든지 밀리미터 또는 픽셀 수와 동일한 단위수를 지정하실 수 있고요. 선 가중치 축적은 플롯 축적에 비례해서 선 가중치를 축적을 통해서 가중치를 얼만큼 두껍게 표현할지 같은 것들을 선택하실 수 있는 기능이 달려 있습니다. 도면에서 사용할 색의 선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창에서 플롯 스타일 테이블 펜 지정 없음을 선택해서 cdad.ctb로 바꿔주고요. 전체 스타일을 선택할 것인지 확인한 후 해당 부분을 클릭하시면 도면에서 사용할 색의 선을 만들기를 하실 수 있겠죠.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이 옵션이 뜹니다. 그래서 플롯 스타일 테이블 편집기 대화창이 나타나면요. 색상, 실선 등을 선택해서 저장하기를 클릭해서 색상 선택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빨간색, 파란색은 가는 실선, 가는 일점대선, 파단선, 치수선, 치수보조선, 해칭선, 중심선에 사용이 가능하고요. 검정색, 굵은 실선을 외형선에 사용하고요. 하늘색은 윤곽선에 많이 사용하죠. 그 굵은 외형선은 검정색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도면의 윤곽선 하늘색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빨간색, 파란색은 가는 실선, 파단선, 치수선, 치수보조선, 해칭선, 중심선 등의 주로 많이 사용하는 색상 구성표가 되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각 선의 종류에 맞는 색상을 도면에서 사용할 색상으로 색을 입히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프린터, 레이저 프린터나 플로터가 컬러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도면의 그 색상을 검정색으로 안 하고 다른 컬러풀한 색상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더라도 도면을 예쁘게 컬러풀하게 출력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색상 기능을 이용해서 도면을 출력하셔서 관리하시면 심미적인 효과와 아울러 아름다운 도면을 출력하셔서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오늘 준비한 39강의 내용을 다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요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플로터 추가하기 기능에 대해 알아보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면 출력하기 기능에 설명드렸고요. 페이지 설정 메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프린터 플로터 메뉴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EPS 파일 형식으로 직접 플롯해보기, 그 플로터를 설치하는 기능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었습니다. 용지 크기라든지 복사 매수를 설정하는 기능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아울러 플롯 영역을 어떻게 지정하는지에 대해 명령시키는 방법을 설명드렸고요. 플롯 간격 띄우기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플롯 축적 명령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도면 방향을 포트레이트로 할지 랜드스케이프로 할지 방향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작업 중인 도면을 PDF 파일로 내보내기 하는 방법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파워포인트나 아래 한글 파일 내보내기 하는 거와 유사한 방법으로 리네임해서 내보내기를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도면에서 사용할 색의 선을 만들기 방법을 설명드렸고, 주로 도면의 외형선은 검정색, 윤곽선은 하늘색, 나머지 중심선, 세선선 등은 파란색, 빨간색 등으로 많이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준비한 오늘 39강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도 많이 하셨고요. 역시 오늘도 피해갈 수 없는 명사의 명언구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토머스 에디슨이라는 분, 유명한 과학자시죠. 이분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모든 잘못된 시도는 전진을 위한 또 다른 발걸음이니까. 낙심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방법이죠. I'm not discouraged because every wrong attempt discarded is another step forward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어로 직접 읽는 것이 역시 더 그 정확한 뜻에 도달하는데 더 가깝네요.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루한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들 참 많으셨습니다. 다음 마지막 40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